안녕하세요. 무스페라임 길드마스터입니다. 다들 한 주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번 직업 추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업데이트랑 점핑 영상들 보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점핑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점핑 이후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왔고요. 이 캐릭터는 딱 점핑이 끝난 상태의 120레벨의 잠레벨 60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일단 대전제로 살펴보고 갈 것은, 이 게임은 다른 온라인 게임이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목표는 장비를 맞춰서 뭐 PVP라고 해서 이제 공성이나 결전을 즐기거나, 그런 이제 유저랑 싸우는 컨텐츠를 즐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냥하거나 이렇게 장비 맞추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만족도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하게 되고,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하나는 레벨업이 될 거고 하나는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살펴보면, 지금 점핑 퀘스트 하면서 입문 정통 퀘스트라는 거를 받아서 오셨으면 여기 이렇게 성장 수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한시적인 이벤트이긴 한데 해야 될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수첩 자체가 라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이걸 먼저 열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여기 보시면 내용이 쭉 있는데, 영웅의 아도라무스는 지금 이게 레인저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최종 전직인 스텔라 헌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직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직 퀘스트를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밑에는 집사나 용병량이 이런 게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따라서 해보시라는 취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클리어하시면 여기에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은 영역 무기 교환권, 이제 저걸 받고 나면 또 다음 걸 또 주고 이런 식인데, 저게 이제 점점 기본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구조니까 가능하면 스토리대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래도 순서를 좀 놓치셨다 하면 여기 인벤토리에 퀘스트북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퀘스트북이란 거를 사용하시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안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모험 챕터인데, 여기 보시면 2.0이라고 돼 있죠. 근데 1.0 와보면 여기 이제 지나갔던 퀘스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고, 일단은 여기서부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레벨업을 위한 필드 이동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운명의 바람이라는 퀘스트인데, 저처럼 퀘스트북을 타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퀘스트북에서 찾으셔도 되고, 여기 NPC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하나 더 진행하셔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웅의 아도라모스, 이게 전직 퀘스트예요. 이거는 이쪽에 12시에 있는 NPC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미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해야 될지 막막할 때는 이 성장 미션을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을 같은 데는 좀 돌아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게임은 워프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 있지만 대부분은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서 워프를 저장하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게, 돈을 결국 벌어야겠죠, 장비를 맞추려면. 근데 지금 장비로는 좀 부족해요. 지금 성장 미션을 계속 하시면 이 왼쪽에 있는 장비 창들이나 무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지만, 당연히 이게 최종 장비는 아니다 보니까 부족하실 거예요. 부족하셔서 제니를 벌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유저와 몬스터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몹이 돈을 많이 주기도 하고 조금 주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제 갭 자체가 몬스터랑 레벨이 30레벨 차이 날 때까지는 거의 페널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 레벨이 120이면 90레벨까지의 몬스터는 잡아도 페널티가 크게 없다는 소리예요. 물론 10% 정도 있긴 있는데, 그런 식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나랑 레벨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몬스터를 잡는 게 좋아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장비가 없잖아요. 여긴 모로코 서버거든요. 우린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약해도 잘 죽는 몬스터를 잡아야겠죠. 이게 라그나로크의 대전제는 몹이 원킬이 나냐 아니냐에 따라 버는 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원킬이 나는 몬스터를 찾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30레벨 이상 차이 나는 애들이 잘 안 잡힌다, 나랑 레벨이 비슷한 몹들은 잘 안 죽는다고 하면 아주 레벨이 낮은 몹을 잡아도 드랍률이 기본적으로 내가 몬스터랑 100레벨이 차이 나도 5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둘러보려고 해요. 사냥터 영상은 제가 따로 찍을 건데 일단 몇 군데만 둘러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기는 모로코 서버예요. 이제 프론테라 서버에서는 다르겠지만 모로코 서버는 신 서버라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좀 더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거래소 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장비를 재련이라고 해서 다른 게임처럼 이렇게 강화하는 용도로 쓰는 이제 재료가 있는데, 무기는 오리데오콘이고요. 방어구는 에르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조각으로, 이게 방어구용 재료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저렇게 완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몬스터들이 조각을 드랍을 하거든요. 이렇게 원석을 드랍을 하는데 이걸 모아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저런 에르늄이나 오리데오콘 조각을 주는 아이들을 잡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제니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애들을 잡는 게 좋은데, 대부분 모로코에서 획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로코 마을로 이동을 해보면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모로코 마을에서 오셨으면 이렇게 에리얼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워프 뚫어주는 애인데, 워프 활성화라고 하면 이제 모로코 워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고 이제 마을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피라미드 던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원래 저랩존이에요. 저랩존인데 가보시면 이제 여기에 오리데오콘 원석을 주는 몬스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동을 하시면 피라미드 1층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말을 걸어서 어플을 열어주시고, 보면은 원래 몬스터 정보는 모험 수첩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표시가 안 되죠. 이유가 뭐냐면 이 게임은 몬스터 정보를 알려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사진 찍은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볼게요. 찍으면 몬스터 정보가 해제가 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몬스터 정보가 보이는데, 정보를 보면 뭘 주는지 나와요. 보시면 오리데오콘 원석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봤던 게 나오죠. 그리고 레벨이 52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작은 몬스터를 잡아도 드랍률이 5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오리데오콘 앵벌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공격 설정이 안 돼 있는데, 공수니까 일반 공격을 넣고 버프 스킬인 투 사이트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카드도 없고 장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원킬은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잡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를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먹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초기니까 사실은 이렇게 효율을 따지기 조금 어렵지만 시스템 이해한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리데오콘을 캘 수 있고요. 솔저 스켈레톤, 그래서 피로도가 있는데 하루에 150씩 주거든요. 그래서 피로도를 소모해서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시는, 그렇게 해서 앵벌이를 하는 방식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리데오콘 봤으니까 에르늄을 주는데도 알아봐야겠죠. 오리데오콘은 무기를 강화하는 재료고요. 그러니까 무기를 재련하는 재료이고, 그 에르늄은 방어구를 재련하는 재료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이렇게 맵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골렘이라고 있어요. 골렘이라고 있고, 좀 더 이제 시스템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라그나로크는 무기에 이렇게 홈이 있고 홈에 그 어떤 몬스터에 특화되어 있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예를 들면 뭐 여기 이게 식물형인데 식물형 몬스터한테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걸 다 차용을 하셔야겠지만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시면, 여기 이제 보면은 골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들도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앵글 안에 들어와야 정보가 나옵니다. 보시면 얘들은 에르늄 요각을 줘.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오리랑 에르늄을 찝냐면, 이게 초기에 제일 잘 팔려요. 잘 팔리고, 당연히 이거는 프론테라 서버에서 시작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프론테라 서버는 유저들이 많이 있고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덜 팔리겠죠. 근데 에르늄 같은 경우는 프론테라 서버에서도 아주 활발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지금 잘못 왔는데, 다음으로 소개할 때는 개미던전이라는 곳이에요. 개미지옥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드랍에 의존하지 않는, 지금 이런 걸 다 안 열어놨는데, 드랍에 의존하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제니를 많이 주는 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사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거기서 막 140레벨까지 사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제니를 워낙 많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몹이랑 레벨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드랍률이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이용해서 그냥 쭉 사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곳은 모로코에서 오른쪽에 있는 소그라트 사막이라는 곳이고, 이렇게 맵 찍어보시면 입구가 있어요. 지금 미니맵에 5시 쪽에도 입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미 던전이에요. 다만 이제 1,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가는 건 2층입니다. 오른쪽이 1층 입구고 아마 왼쪽이 2층 입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안전지대 전송, 이 친구는 워프해주는 친구인데 사냥하러 왔으니까 크게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비타타라는 아이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노리는 거는 이 비타타라는 녀석인데, 이게 프론테라에서는 작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잡는 몬스터예요. 왜냐면 얘가 순수 제니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렇게, 그래도 2방은 나오네요. 궁수라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니를 주는데, 이 친구가 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리젠이 많이 된다는 건데, 보시면 이제 비타타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고, 이렇게 레벨은 47이지만 잘 죽고, 그리고 여기 이제 꿀이라는 걸 주잖아요. 꿀이라는 걸 주는데, 꿀이 굉장히 표준 물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흔히 쓰이고 제일 많이 쓰이는 물약이라 이것도 팔립니다. 팔리고, 오리데오콘 원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팔리고, 비타타 카드도 팔려요. 그래서 사냥하기가 참 좋은 녀석이고, 여기 오면은 스팟이 몇 군데 있어요. 무한젠이라는. 그게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여기 입구 내려와서 병목 자리고요. 여기 이제 모든 무한젠 자리는 몇 마리 잡고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무한 리스폰이 되거든요. 지금 한 타임 잡고 기다렸죠.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이제 보시면 이제 계속 무한이 나올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피로도 다 태울 때까지 사냥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이런 스팟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스팟 중에서도 좀 덜 나오는 자리인데 그나마 경쟁이 제일 적어서 여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체크하시고, 다음으로 또 똑같은 스팟을 또 알려드릴게요. 11시인데 여기는 아마 경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여담이지만 겹사라고 해서 라그나로크 유저들은 사냥터에 겹쳐서 사냥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그게 뭐 사실 비매너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겹쳐서 사냥하시고, 여기가 원래 비타타 메인 스팟이거든요. 여기 이제 이 금색 바닥 위에다가 세워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도 무한젠입니다. 한번 잡고 좀 기다리면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올 텐데, 모든 무한젠 스팟은 몇 마리 잡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꾸준히 계속 나와요.
여기에 좋은 점은 제자리에 서서 거의 대부분의 몹을 잡을 수 있다는 거. 궁수 기준이긴 하지만 원거리 공격 있는 다른 직업들도 궁수만 없다면 잡을만 하실 거예요. 네, 두 번째 스팟이 여기고 세 번째 스팟은 여기입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9시 쪽도 괜찮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벌써 유저 있죠. 병목 지역 여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실 돌고 돌아 얘기를 했는데 그 비타타 엠버리를 하시는 게 초반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실 때까지 레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비록 버는 돈은 좀 제한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피로도를 다 태우고 나면 그 다음에 퀘스트를 하시는 거죠. 가능하면 용지성 넘어가는 메인 퀘스트 따라서 퀘스트를 진행을 좀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결국엔 피로도가 있는 그 게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내가 좀 해보고 이게 지겹지 않다, 좀 더 할 수 있겠는데 싶으시면 부캐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보시면은 아마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캐릭터 슬롯이 2개였을 거예요. 2개였을 텐데 점핑을 마치시고 들어오시면 하나 잠겨있던 게 열려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시스템상 3차 전지 캐릭터를 하나 가져야 슬롯을 하나 더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가 열렸으니까 여기도 캐릭터 만들어서 그 저랩 이제 점핑은 한 번 했으니까 안 될 거고 저랩 퀘스트들 하시면서 돈을 같이 모아서 장비를 맞추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사냥터들 위주로 이제 다른 데 물론 가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모로코 위주에서 사냥터 골라서 사냥터 가셔서 피로도 태우시고요. 그 다음에 피로도가 다 타면 이제 메인 퀘스트 따라서 퀘스트 진행하시면서 전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지성 이동하는 퀘스트도 수행을 해서 메인 퀘스트도 깨시고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즐기시면 될 거예요. 당분간 그렇게 하면서 제니를 좀 모으시고 그렇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익숙해지실 때쯤에 제가 장비 맞추는 가이드를 또 들고 올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게임이에요. 저도 이제 가이드 영상 찍으려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 점핑 끝나면 막막하시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오히려 이 성장 수첩 있을 때 이게 이벤트 기간이 3월 21일까지니까 이거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익숙해지기만 하면 괜찮은 게임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과금러한테는 불친절하지만 무과금러한테까지 불친절한 게임은 아니에요. 아니고 과금 없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클래스별 특징도 뚜렷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게임이랑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겠지만 유저들이 3년째 골수로 박혀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요 초기만 좀 잘 넘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이버에 공식 카페는 없지만 유저들이 운영하는 유저 카페가 있어요. 그 링크 제가 밑에 달아 놓을 테니까 들어오시고 그 유저 카페 가입하시면 초보자 가이드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아이디가 키토야모님이라는 분인데 그분 닉네임 검색해서 글들 좀 찾아보시면 처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심자용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직장인이라 다 세세하게 달아드리지는 못하지만 답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또 좀 길어져 버렸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에 한 번에 답을 달던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